안녕하세요. 소레주스 권혁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트 앵클락, 요즘에 유행하는 버터플라이 아시 셋업을 하는 무스메시 스타일의 스트레이트 앵클락을 다뤄볼 건데, 사실 채널에서 예전에 다뤘었고, 근데 예전에 다룬 것도 사실 틀렸다고 할 정도로 엉망인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디테일적으로 발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하는 의미로 한 번 더 기술 설명을 담게 됐고요. 스트레이트 앵클락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상대방을 내가 제압하기 위해서 몇 개의 힘점이 필요한지. 제가 상대방을 누르는데 한 점에서 누르면은 상대방이 보통 그냥 흘러다니는 거고,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서 받쳐놓고 여기서 누르는데 이쪽에 받침대가 없으면 이 어깨가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가면은 괜찮은 거죠. 제가 만약에 한 점, 두 점, 세 점,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받쳐놓으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고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해서 브레이킹을 만들려면 적어도 세 점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한 점만 있어도 상대방을 브레이킹 할 수는 있어요. 한 점만 있어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당연히 두 점 이상이면 한 점으로도 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데, 왜 세 점까지 필요하냐? 이제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려면 이 사람이 내가 탭을 치지 않으면 당한다 라는 걸 인식하고 항복하는 동안 이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스타일의 레그락이 좀 천시받고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컨트롤이 부족한 서브미션이다 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다나오가 많이 얘기했지만 워킹 트라이 레그락, 가드 패스가 안 될 때 다리는 못 넘어가겠는데 모르겠다 씨발, 이런 식의 약간 컨트롤이 부재된 상태에서의 레그락, 그냥 눈앞에 다리가 보이니까 꺾어야지.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점 자체가 거의 한 점 내지는 두 점밖에 없는, 거의 두 점이죠. 여기서 내가 토홀드를 걸면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 번째 점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힘 주는 방향대로 같이 움직이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이 부족한 서브미션으로는 터프한 사람 혹은 잘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터프한 사람은 다쳐도 그냥 계속 싸울 거고, 잘하는 사람은 힘점이 부족한 서브미션에 당하지 않는 거죠. 터프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서브미션에 대해서, 특히 레그락에 대해서 좀 불신이나 천시가 있었던 이유가, 잘하는 사람 못 이긴다, 독한 사람 못 이긴다, 그런 게 있었고, 스트레이트 앵클락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앵클락을 프로레슬러처럼 아킬레스 잡아서 들어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힘 하나, 내려가는 힘 하나, 힘점이 두 개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걸리겠지만, 이 힘점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내가 올리고 얘를 내리면 얘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안 걸리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상대방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게 만들어서 얘가 못 올라가고 얘를 내려주고 얘를 올리면 그나마 좀 걸리는 기술이 되죠. 근데 이 다리뼈 하나만 봤을 때 제가 얘를 내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지 않으면 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골반이 못 올라오면 그나마 이제 올라오기가 좀 힘드니까. 근데 구부리면 어느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 점만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얘가 더 이상 구부러지지 못할 정도까지 따라갔을 때 더 이상 못 구부릴 때 이제 앵클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이제 버터플라이 아시라는 거는 이런 싱글렉스 X 그립이 아니라 얘를 버터플라이로 넣어준 상태, 여기서 다시 잡아놓는 거를 이제 버터플라이 아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앵클락 그립을 잡았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그럼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 그래서 얘를 내가 다시 내려주는
요 그립까지 나오면 하나, 둘, 세 개. 기본 컨트롤에 이걸로 밀고 당기고, 이걸로 밀고 당기고 해서 3개 이상의 컨트롤을 내가 계속 만들어 놓음으로써 상대방한테 항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힘점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완벽한 브레이킹 메커니즘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일반 앵클락 포지션에서 좀 ADCC나 문디알 정도 사람들이 옛날 싱글레그 X보다 요걸 더 선호하는 추세고요. 이게 조금 더 많은 힘점, 좀 더 좋은 컨트롤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힐훅이 아니라 앵클락이기 때문에 발목을 피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당길 수 있지만 가장 상대방이 약해지는 부분까지 차차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여기를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가 발가락을 눌러주면서 내 팔은 발목 밑에서 올려줘서 나중에는 발등이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정도까지 압력을 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눌려야지, 여기서부터 누르면 발목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부러뜨리기 힘든 거고, 여기를 내가 눌러서 발목 뼈를 부러뜨리는 건 사실 엄청난 피지컬의 소유자가 아니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여담으로 여기가 부러지는 경기들도 보면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디테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힘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도록 계속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손으로 상대방을 밀 수 있고 이 발로 상대방을 밀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밀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잡혔으면 밀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내가 골반을 내밀어주는 힙 브릿지랑 가슴을 펴는 이 동작을 전부 정면 각도에서 가장 강하게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발등이 펴지는 각도랑 내 골반이랑 내 가슴이 펴지는 각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맞추려면은 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내 고개가 제껴지는 방향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무릎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이쪽으로 펴고 뒤로 누워주는 거, 이거는 지금 발등을 폈는데 최적의 각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내 가슴이 머리가 가는 방향이 맞게 맞으면 제가 몸을 펴는 그 힘이 전부 다 발등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강한 힘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앵클락을 걸 때 요 딱딱한 뼈 부분이 상대방 아킬레스를 압박하는 요런 일반적인 전통적 방식의 측면 대각선으로 빠지는 앵클락이 아니라 버터플라이 아시에서 스트레이트 앵클락은 그냥 이 팔을 최대한 깊게 집어넣어서 제 상완, 이두랑 갈비뼈 사이가 상대방 발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밑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랑 여기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발바닥이 제 옆구리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팔로 막으면 상대방이 발을 더 깊게 집어넣으려고 해도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요 중간에 발이 끼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한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발 등을 더 죽이면서 고개가 빠지면 약간 다리에다 대고 리스트락 거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적으로는 팔은 그냥 깊게 넣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같은 쪽을 잡는 것보다 아예 반대쪽까지, 그리고 팔꿈치까지 끌어당겨서 잡는 그립, 이런 것도 다 유효하고 백초크 그립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 그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랑 저랑 브레이킹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른 피니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론, 이제 힘점이 3개 이상 필요하고 그립을
그냥 전통적인 딱딱한 부분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깊게 집어넣어서 상완이랑 갈비뼈로 상대를 잡는 그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브레이킹 메커니즘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자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피니시하는 방식을 조금씩 달리한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쪽 다리 줘보세요. 제가 다리를 잡았을 때 상대방 체중이 내가 잡은 쪽 엉덩이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잡지 않은 쪽 엉덩이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쪽 엉덩이로 앉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잡은 쪽 엉덩이에 체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서는 제가 제 엉덩이를 상대방 엉덩이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내 엉덩이가 상대방 엉덩이를 향해서 가고 해서 내 엉덩이가 상대방 엉덩이랑 최대한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내가 발로 상대를 밟으면서 힙 브릿지를 하면, 그러면 내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힘으로 상대방한테 가장 강한 힘을 집어넣을 수 있어. 50-50에서 스트레이트 앵클락 할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나왔을 때 내가 힙을 밀어두면 이 다리가 묶여 있으면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고, 이 같은 원리의 힘을 상대방이 이쪽으로 앉아 있을 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가깝게 붙이고 여기서 힙을 밀어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이게 가장 강한 힙 드라이브를 쓸 수 있는 자세인데, 제 엉덩이가 가까워져야지 힙을 많이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까워지길 원하는데 상대방은 멀어지길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계속 한 번씩 움직이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제가 가까워질 때마다 상대방이 멀어지면 제가 강력한 힙 드라이브를 쓰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도망갈 때, 그때 제가 엎드릴 수 있어요. 엎드리는 각이 나오면 약간 프로레슬링처럼 골반을 깔면서 가슴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발이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안전해. 그래야지 상대방이 너무 가까워져서 힘점을 벗어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잡은 쪽 엉덩이로 무게를 주고 있다. 그럼 내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서, 가까워지면 브릿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멀어지면 엎드리는 각도, 그래서 피니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쪽 엉덩이가 아니면 먼 쪽 엉덩이인데, 먼 쪽 엉덩이일 때는 이쪽 엉덩이로 앉으면 이 다리에는 본인 체중이 실려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은 없이 그냥 근력만 가지고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쪽 다리 엉덩이로 앉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내가 가슴을 펴고 뒤로 누워서 피니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릎이 내가 바라보는 정면 뒷방향이 되면은 생각보다 쉬운 피니시가 나올 수 있는데, 무릎이 약간 안짱다리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같이 돌면서 피니시를 하면 IBJF 룰에서는 또 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인이 하면 반칙, 브라질 사람이 하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은 또 우리가 국제경기에서 쓰기 어려워서 얘를 따라서 내가 이쪽으로 강한 힘을 주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도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는 반칙이 아닌데 내가 돌려버리면 반칙이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무릎 자체가 안짱다리가 되지 못하게 내가 방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제 다리가 이 무릎을 받쳐가지고 무릎이 안쪽을 보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제 다리가 상대방 다리보다 짧으면 얘를 받치기가 좋아지는데, 상대방 다리보다 제 다리가 길면 이 무릎으로 이 무릎을 받치기가 힘든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약간 중심 잡고 이쪽으로 좀 돌았을 때 제가 제 손으로 제 정강이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뼈 대신에 무릎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무릎이 너무 안짱다리 각이 아니라 내가 따라서 누울 만한 각도를 다시 만드는 데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손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여길 잡아서 무릎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받쳐놓는 거 말고 이쪽 손이 다져서 이 발을 더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제가 피니시하기 힘든데 얘를 겨드랑이 밑에까지 넣어주면
제가 피니시하기가 더 좋아집니다. 이상적인 위치는 이 발이 제 겨드랑이 바로 밑에 밟히는 위치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무릎이 향하는 방향대로 가슴을 펴고 나가주면, 그러면 공중에 떠있는 발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은 쪽 엉덩이가 무겁냐, 반대쪽 엉덩이가 무겁냐, 이거에 따라서 이쪽에서 두 가지, 이쪽에서 두 가지 이제 피니시를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서 있으면, 일어나보세요. 이 양쪽 엉덩이 세계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 이 발로 체중을 다 실었다. 그러면 이제 흔한 레귤러 디펜스가 공격당하는 발로 서버리면, 이쪽 다리 들어버리면 체중이 다 들어가 있는 발목을 이 다리 들어보세요. 체중이 다 들어가 있는 발목을 내가 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두 다리가 상대방 다리를 들어주는. 그래서 이 다리가 상대방 다리 대신에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발로 땅에 서려고 해도 이 발에 체중을 주고 다시 일어나보세요. 못 일어나게 내가 계속 막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엉덩이 상황이랑 똑같이 공중에 뜬 발이 됩니다. 공중에 뜬 발인 상태에서 발 위치만 잘 조절해서 여기서 만들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발 위치는 이 발이 내 갈비뼈에 닿을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여기서 발을 다시 밟아서 넣으려고 해도 그냥 당하거나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떨어지면 이쪽 엉덩이가 되고 다시 이쪽 엉덩이 피니시로 넘어가는 거죠. 엉덩이 붙여서 V자거나 엉덩이가 도망가면 엎드리고.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아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상대방 다리 대신에 상대방 다리가 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발로 쓰려고 노력하고 나는 이 발에 체중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베리물러 하는 사람들은 얘를 넘겨가지고 백으로 계속 넘어오려고 할 수도 있고, 백을 주기가 싫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리를 이쪽으로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다시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피니시 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싱글레그 X 게임도 요즘에는 싱글레그 X 그냥 일반 싱글레그 X 게임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버터플라이 아시로 많이 전환을 해서 이 다리가 일반 X가 아니라 여기로 그냥 넘어가게 많이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발이 넘어왔을 때 이 발을 내가 치우고 다시 카운터 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어나보세요. 그냥 일반 X 게임 하다가도 버터플라이 아시로 바쁜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리 치우고 백스텝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위험해지기 때문에 다시 이 다리가 이제 이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에 다 있으면, 이 다리에 있을 때는 백스텝을 하면 완전히 접점이 없어지는 거고, 이 다리에 있을 때는 백스텝을 해도 아직 접점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다리만 다시 회복을 하면 되는데, 다시 여기 있을 때 이 다리를 치우려고 앞으로 들어와서 싸울 때 내가 얘를 잡고 이 다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상대방이 백스텝을 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아시에서 스트레이트 앵클라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렸고, 이렇게 상대방이 주는 거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발목을 잡아서 꺾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제 좀
발전된 디테일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를 넘어서는 좀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